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은범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평택 캠퍼스의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저희 소장님이 직접 저희 30년째 평택 캠퍼스 P4와 P5 건설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이제 최신 현장 분위기를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꼭 이상해요. 네. 딱 올라올 때 보면은 꼭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삼성에서 관계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이재용 회장님이 반도체 보고를 받는 주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니지만 내일 평택 캠퍼스에 뭐 VIP가 온다는 소문도 지금 협력사에 쫙 퍼졌거든요. 내일요? 그래서 그 VIP가 용산에 있는 VIP인지 삼성에 있는 VIP인지 네. 그것도 아주 뭐 조금 좀 우리가 좀 더 정보를 캐고 있는데 좀 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4기하고 5기를 다녀왔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좀 많고 오늘 올려놓은 이 사진에 보면은 흔히 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우리 뭐 이 대표님은 잘 아시는 그런 사진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한번 이제 현장 분위기가 예. 어떻게 지금 뭐 예. 조성이 되고 있는지 예. 한번 이제 내려서 볼게요. 예. 네. 자, 이게 이제 그 서쪽 편에서 이렇게 찍은 그 모습인데 네. 밑에 이제 가운데쯤에 파랗게 보이는 게 CDC 물류센터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영업이 종료가 됐고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부분이요. 네. 예, 그거는 CDC는 없어질 거고요. 네. 뒤에 보면은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다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T자처럼 생긴 크레인이 하나 보이죠. 네. T자처럼 네. 생긴 거. 거기가 이제 그 5기에 변전소인 1호사동이죠. 거기에 이제 그 크레인인데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뭐 어제 오늘 이번 주에 그 4기에 대해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까지 들었던 그 많은 정보들을 또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이지TV에도 여러 번 올리고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지만은 네. 이쪽에 저 페이지 1은 제가 그 어제 구인 광고를 보니까 페이지 1에 지금 6월 가동이라는 그 신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저기 메인 폐비입니다. 그러니까 4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폐비인데 지금 1층하고 1, 2, 3층이 텅 빈 상태라고 제가 저렇게 써놨지만은 구인 광고를 보니까 훅업 업체가 지금 그 구인 광고를 내고 있거든요. 훅업 업체는 뭐냐면은 공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로봇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 가느다란 호스 있죠. 이게 네. 이렇게 많이 꽂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이제 그 에어가 오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려 훅업 업체가 벌써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반도체 그 장비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에 지금 대략 제가 아마 생각해도 한 5,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15,000명이요? 예, 그래서 지금 평택 캠퍼스에 대략 한 2만 명 이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80~90%는 페이지 1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3는 4월 그 25일 날 안전감시단 입찰이 유찰됐어요. 유찰이 아니라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전에 그 정보가 밖으로 알려져 가지고 캔슬을 시켰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만간 저기다 마감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 네. 저기에 이제 크린룸 이런 거는 신성 ENG 하는데 이번 주간에 신성 ENG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난 거 보니까 곧 뭐 크린룸 공사가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페이지 1은 지금 막 이렇게 되고 페이지 3도 거의 다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제 3월 말에 중단되었던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예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저 페이지 4가 이 부분 있죠. 이 뚜껑. 네네. 뚜껑 부분이 아직 덜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은 저 위에가 아직 지붕도 안 돼 있고 골조가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쪽에서 일하던 동생하고 잠깐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삼원중공업이 거기서 이제 골조를 올리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까지 씌우면은 일을 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6월 정도에 마감 공사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감 공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의미냐면 내부 공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 공사. 이제 마감 공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를 동시에 들어갈 듯하고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6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에 이제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공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그 어제였나요? 예. 그 토마토 뉴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예. 네, 뭐 6월에 이제 공사 재개한다고 했는데 오기도 좀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오기는 그제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6월에 저희가 우리 그 이지티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오기는 6월에 하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이번 주간에 반도체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사실은 뭐 보도가 안 되죠. 삼성은 절대 외부에 안 알리지만은 삼성 내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아마 반도체 관련인 것 같은데 아마도 4기하고 5기에 대한 그 공사 계획, 그러니까 4기는 마감 공사, 5기는 이제 건설 공사, 이거에 대한 네. 이재용 회장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외부에 외부에 네. 보도되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은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보다 보면은 뭐 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네. 또 흘러나옵니다. 네. 그게 또 이렇게 뭐 현장에서 이렇게 뭐 흘러나오는 얘기 아니라 뭐 경영 지원실이라든가 이렇게 쪽에서 뭐 이게 아무리 뭐 철저하게 보완을 한다 해도 네. 좀 새어 나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예. 이제 4기는 뭐 이제 곧 진행이 될 것 같고 5기는 이제 모르겠지만 예. 만에 하나 또 6월에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얘기도 언급했었는데 네. 삼성전자 이제 경기현 사장님은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년에 네. 새로운 팹 하나씩을 건설을 하는 거고 쉘 퍼스트라 그래서 먼저 껍데기를 네. 지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들어가지고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뭔 얘기만 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쉘 퍼스트 먼저 1년에 새로운 뉴팹 하나 뭐 이런 얘기를 네. 되풀이했는데 확실히 올해 이제 삼성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는데 네. 뭐 사기는 뭐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냥 뭐 하면 네. 되죠. 아니 어느 또 언론사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예. 뭐 평택에서 뭐 7기 부지까지 확보했다 이제 뭐 이런 7기 얘기도 얘기에 있어요. 대해서는 우리가 네. 저기 우리 이 대표님하고 네. 저하고는 들은 얘기가 있죠. 그래 지금 그 5기 6기 옆에 보이는 그 R&D 부지가 있죠. 네. 고덕 신도시에는 이제 5개 특별 계획 구역이 있는데 네. 그 5번이 이제 고덕 R&D 그 테크노밸리 부지인데 네. 그게 아마 삼성 부지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반도체 공장이 아닌 맨 밑에 사진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죠. 맨 내가 그 사진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예, 그 제가 맨 먼저 쭉 밑에 내렸어요. 있습니다. 네.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네, 네. 거기 있습니다. 저기 약간 녹색으로 된 네. 고덕 R&D 테크노밸리가 네.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삼성이 가져가지 않을까. 네, 지금 요 부분인데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고 여기는 예. 이제 FT41 아직은 뭐 이특지라는 얘기가 들리지만 이자 택지는 저거 분양되는 게 거의 확실한 네.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죠. 고덕 R&D 테크노밸리는 대략 제가 지도에서 면적을 해보니까 한 6만 평 되더라고요. 네. 저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삼성한테 갈 것 같고 삼성은 저기에다가 반도체 공장이 아니고 패키징 공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제가 합당한 게 뭐냐면 1, 2, 3, 4, 5, 6기가 완성이 되면은 한 달에 반도체가 수십만 장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 장이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저거를 반도체 공장을 제가 여기 그 고덕 캠퍼스에서 여러 번 봤는데 큰 버스는 큰 화물 트럭은 아니에요. 1.3인가 뭐 한 2, 3톤 되는 그 화물차가 무진동 차량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도체 웨이퍼를 싣고 어디를 가냐면은 온양 캠퍼스 아니면 탕정 천안 캠퍼스에 가가지고 패키징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류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다 만일 패키징 공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생산해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 3, 4, 5, 6 해가지고 저기다 패키징 공장을 하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깔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은 네. 강원도에 가면 저 동해 쪽에 가면은 그 저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이 석회에서 이걸 그 산에서 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십 킬로를 컨베이어 벨트로 저기 이송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저기 보면은 요게 지금 오버브리지 저 육교가 하나 있고 네. 여기 하나 있잖아요. 네.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세워서 예, 위로 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거죠. 생산해서 위로 이렇게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할 만큼 이게 좀 미세하게 좀 정밀한 거니까 그럼요. 예. 보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야겠네요. 반도체는 왜 저 수출할 때 절대 배로가 안 갑니다. 네. 100%다 이제 비행기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소식은 정말 우리 평택 사람한테 정말 이제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그 패키징 공장을 칠 공장이라고 부를 수도 네.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네. 뭐 함부로 쓰지는 않겠죠. 네. 예, 사실은 그 뉴스 토마토의 그 기자하고는 전 좀 아는 사이입니다. 네. 예. 근데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뭐 사실 평택에서 이제 온양이 멀지는 않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고 그에 따른 이제 뭐 물류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옆에 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예. 패키징 라인을 이제 제7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제 생산량에서도 이제 어마어마해지겠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부지가 그 지원 시설 부지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에다 뭘 지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안 돼 거기다 또 지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삼성에 주는 게 맞는 거죠. 네, 뭐 이제 그쪽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왔었고 예. 제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은 또 예, 안내를 아직 팩트 체크는 아닌 거 같은데 네. 그래도 믿을 만한 소식통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산 사람들은 조금 섭섭하겠네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내려볼게요. 한번 내려보시죠. 네. 예, 그런 얘기는 벌써 여기 다 네. 설명이 됐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모신 분인데 사기입니다. 이 이제 서쪽 편이죠. 이 구멍들이 많이 다 막혔네요. 다 박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네. 있죠. 그게 이제 밑에가 페이지 1. 네. 그거 한번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걸로 체크할게요. 이만큼. 아, 거기 페이지 1.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페이지 3. 여기까지가 페이지 3. 네. 위에는 옥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거는 옥상. 예,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외관으로 보면 지나다 보이면 거기가 공사가 끝났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외부 구멍이 거의 다 막혔어요. 근데 이렇게 측면으로 조금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이 타워 크레인들이 철거가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끝난 거고. 그렇죠. 이쪽으로는 자꾸 이제 철거가 되고 이제 저쪽 끝에가 조금씩 남는 그러니까 거죠. 크레인들을 위해서 이제 대기 방지 시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쵸. 네. 예, 뚜껑 예. 덮고 있는 과정. 예, 예. 네. 자, 내려보겠습니다. 예. 이거 안에 내용. 자, 요것도 이제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은 5기 쪽으로 한번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동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예, 고덕 삼성로 내거리에서 네. 지금 저기 보이는 건물이 4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봐도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 몇 개밖에 없죠. 네네. 예. 지금 공사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앞에 비어 있는 부분이 네. 이제 향후 사무 4동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사무동. 예. 네. 아, 이렇게 뭐 오토바이들이- 오토바이는 뭐 참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거리가 지금 저 건물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대략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네. 겁니다. 높이는 대략 한 뭐 81m 그 네. 정도 되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좀 파랗게 이렇게 망쳐진 거 보이는 데가 네. 거기가 이제 대기 방지 시설 스크러버가 들어오죠. 스크러버. 그래서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그 외부고 이제 판넬이 색깔이 다르죠. 짙은 네. 외색은 하부층, 네. 위에는 좀 옅은 데가 이제 네, 상부층이죠. 상부층. 그리고 이제 끝에 갈수록 이제 오토바이가 좀 적은데 네. 저쪽에 통신탑이 있는 저쪽에 오른쪽에다가 오토바이 또 주차장을 또 만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가 이제 페이지 2, 위에가 페이지 4인데 저기 시작되면 여기에 또 오토바이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야, 이 차로 가도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끝에 이제 예. 가는 지점도 상당히 먼데. 예. 그래서 여기 끝에 이제 위에 층에 보면 페이지 4에 보면 아직까지 골조가 이제 외부 판넬도 조금 덜 됐죠. 그것들은 곧 마감이 될 거고, 요게 보면 게이트 5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 P3가 이제 완전히 다 게이트가 다 끝나가지고 그쪽으로 출입을 못 하니까 지금 여기 오토바이가 많이 있는 이유가 요게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다니죠. 또 요 끝에 있는 건물은 그린동하고 1호사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내려볼게요. 예. 자, 밑에 이제 보시죠.
자, 요게 이제 5기입니다. 네. 5기 이런 사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 블로그하고 지금 EGTV밖에 없는데 약간의 미세먼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 사진만 딸랑 하나 올려놓으면은 저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밑에 사진을 보시죠. 네. 요 밑에요. 예, 밑에요. 더 밑에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다. 보죠.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저 1번이 복합동입니다. 복합동. 예, 저기에는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요게 레미콘이 6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던 날, 전날 레미콘이 6대가 그 기초 매트를 치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못 보거든요. 못 보죠. 예,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5기가 네. 들어가죠. 네. 5기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요. 네, 5기가 들어가죠. 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크레인이 지금 여러 대가 있거든요. 네. 여러 대가 있고 들려지는 얘기로는 이제 또 설명이 되겠지만 이 뒤에 부분이 저기 약간 까맣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기가 뭐냐면 저기에 세울 기둥, 철골 자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저것들이 아마 여기에 세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3번은 1호사동이라 그래서 네. 15만 4천 볼트 삼성전자 자체 변전소예요. 내부 변전소. 그래서 저 변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쪽에 이제 그 한전 변전소가 전기를 받아서 하는데 반도체는 그 365일 가동이 되잖아요. 정전이 되면 큰일 나죠. 네. 이제 자체 변전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린동이라 그래서 여기 그 폐수 처리를 하는 폐수 처리장이죠.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지금 콘크리트 이렇게 그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PC조라고 해서 네. 외부에서 공장에서 다 만들어 옵니다. 이 콘크리트를. 그래서 여기는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5번은 3정수장. 네.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는 1, 2, 3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은 뭐냐면 팔당에서 이제 공업용수를 끌고 네. 와서 초순수수를 만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알 수 없는 시설물이 하나 있어요. 네.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덕 삼성로인데, 요렇게 약간 휘었죠. 네. 요게 끝나면 이렇게 바르게 펴지겠죠. 그래서 차로 다닐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저거는 뭐 큰 건물이 아니라서, 네. 뭐 뚜껑을 덮어버리면 저게 바르게 되겠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물류센터가 있죠. 그거는 벌써 영업이 종료돼 있고, 지금, 앞에 문이 닫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철거를 할 거고, 한 2달 전에 저 삼성전자의 물류센터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저거는 아마 그대로 철거를 해서 저기 평택강 옆에 포승 BIX 지구로 물류센터로 갈 것 같아요. 그쪽이 이제 물류 좀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신세계로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네. 5기 현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진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도 그 정리하시고.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각도만 조금 다르지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네. 예. 자, 여기는 이제 그 펩동이 들어갈 거고요. 밑에 한번 보시죠. 예, 여기 CDC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기 물류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그 면적이 땅이 39,000평입니다. 2018년에 저거를 가동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앞에가 여기 정문인데 네. 차들이 지금 막아놓고 있죠. 이 부분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게 지금 영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바라 대문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저기 주차를 해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요쪽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쇠사슬로 해놨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차들로 들어가서 여기 게이트에서 이제 물류를 상하차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예, 이쪽으로. 다 그렇게 됐는데 이걸 철거를 들어갑니다. 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한 2달 전인가에 벌써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지만은 저거 철거에 대한 건축 허가 조건부 허가도 그 허가증도 벌써 우리 그 단톡방에 올라왔었죠. 예. 이 화성으로도 같이 나눠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성은 이미 갔습니다. 예, 그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다 해줬어요. 예. 자, 포승의 BIX 지구의 물류센터 부지로 예.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요 사진도 뭐 각도가 조금씩 틀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저 멀리 이제 뭐 여기 사무 3동 얘기를 조금 할게요. 좀 네. 표시를 좀 해주시죠. 여기요. 예. 어제 밴드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니 어떤 업체가 구인 광고를 하는데 일단은 자기네 펩동에서 일을 하고 5월 지금 5월이잖아요. 5월하고 6월 중에 저기 사무 3동에 내부공사 마감공사에 들어간대요. 지금 사무 3동이 지금 6층까지 골조를 올리고 있거든요.
저기에도 제가 여기다 글을 많이 써놨는데 그 기둥 올리는 거를 이제 칼럼이라 그러는데 저 충북 진천에서 만드는 센콰테크라는 데서 특허품이에요. 저걸 해가지고 한 번에 골조를 올릴 때 2층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 3동은 9층이니까 지금 6층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3층만 올라가면 끝이죠. 사무 3동은 내년 말에 준공입니다. 25년 하반기. 예, 12월 31일입니다. 또 한번 내려보시죠. 네. 이 사진이 좀 귀한 사진입니다. 좀 흐린 것 같지만은 이 현장을 좀 더 가까이 본 거죠. 이 설명도 제가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예. 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그 표시해 놓은 거 그걸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이제 네. 우리 여기 지식산업센터 쪽에서 5기 남단을 찍은 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네. 이제 그린동입니다. 네. 예. 그린동 쪽에는 지금 타워 크레인이 없습니다. 저기 이제 하얗게 보이는 타워 크레인은 154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랗게 보이는 거는 여기에 무슨 지하 구조물 조건하게 하나 만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는 폐수 처리장, 평택 폐수 하수 종말 처리장인데 그것도 지금 증설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크레인은 P5 팩동입니다. 그건 이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다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멀리 4기가 있죠.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게이트 이름은 S1234 그리고 이쪽 옆으로는 W 이렇게 들어가죠. 예. 아마 방향으로. 그렇죠. 네. 사우스, 웨스트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도 또 이렇게 본 거고요. 밑에 이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멀리 뒤편에 보면 P2 EUV가 있고 그 뒤에 이제 P2가 있고 네. P3가 있고 P3, P4 복합동이 있고 P4가 있고 마치 전면에서 보면 4기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4기는 아직 내부가 방향을 틀면 네. 예. 이렇게 보면 정수장이 여기 이제 제 삼성 정수장이 있는데 네. 제1 정수장을 봐도 다 지하에 있고 위에 이제 상부에는 조그마한 건물만 있거든요. 지금 대략 높이를 봐도 지하 한 3, 4층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예, 상당히 네. 높습니다. 그래서 저 톱하기를 꽤 몇 달 동안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4층은 넘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린동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호사가 있고, 여기는 평택 폐수 종말 처리장이 있고, 저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벌크 가스 생산하는 린데코리아가 있고, 5기가 들어가고, 이제 복합동이 들어가고, 6기가 들어가죠. 그런데 네. 한 가지 모르는 게 여기에요. 가운데. 네. 남는 땅에다가 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요. 아직까지. 예. 네. 나중에 확인이 되면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블로그 들어오면 제가 자세하게 네.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네. 예. 이거는 팩트 체크를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네. 지금 5기 폐비입니다.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네. 여기 복합동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복합동이 하얗게 보이는 네네. 데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레미콘 몇 대인지 한번 세보세요. 총 이제 앞에 4대, 예. 6대, 7대. 5대. 6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 그러네. 7대네요. 그거 2개네요. 네. 네.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요렇게 보이는 게 네. 펌프카입니다. 네. 그래서 저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기초를 이렇게 매트를 친 거죠. 네. 그리고 저기에 이제 안카 볼트가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게 지금 하얗게 점 같은 게 많이 네. 찍혀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pH 파일을 제가 박아 놓은 거죠. 네. 근데 구조물을 보면은 pH 파일이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물류센터가 귀퉁이가 걸리죠. 네. 그러면 복합동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저기 물류센터가 철거가 돼야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뒤에까지 이제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야죠. 네, 그렇게 이 부분을 되려면 그랬으니까. 물류센터가 철거가 돼야죠. 예. 그 설명도 아마 제가 밑에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죠. 예.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더 이제 물류센터가 철거가 돼야 되겠죠. 네. 예. 안에 이제 예, 이런 그런 텍스트로. 설명도 네. 예.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랗게 된 건 이게 포장을 씌워놓은 거고 네. 여기 지금 철골 자재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5기에 이제 그 기둥을 세운 철골 이렇게 돼 이제 네. 그 기둥을 칼럼이라 그러는데 한 4개 업체가 뭐 여기다 말해도 될 거예요. 뭐 대주라든가 가야라든가 한맥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저거를 이제 삼성물산한테서 뭐 어떤 회사는 9만 톤, 어떤 회사는 7만 톤씩 다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외부 현장에서 다 제작을 해가지고 원래대로는 저게 벌써 다 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2월 말에 작업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현장에다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 들여놓은 거예요. 일단 야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렇게 야적을 해놓으면 비 맞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저기가 녹슬고 오염되면 저게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야적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저기 조만간 여기에 야적된 것들이 이쪽에 아까 우리가 봤던 크레인 쪽에 네. 공사가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들은 그 정보에 의하면 6월 달에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렇게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저걸 무한정 그렇게 오래 세워 놓는다 그러면은 저 제작된 수많은 그 굉장히 그 저 비싼 그걸 다 폐기를 처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안 찍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성사진. 예, 위성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게 45번 도로예요. 네. 45번 도로 저쪽에 가서 밥 먹고 오는데, 이 칼럼이 오는 거예요. 서 있는 거네요, 지금? 예,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여기 지금 그 노견에다 세워놓고, 여기 이제 사무 3동에 가는 기둥이에요. 칼럼인데, 요게 센쿼테크라는 이제 진천에 있는 회사에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도 제가 여기 다 해놨어요. 네. 저기 SK 하이닉스는 M16에다가 저걸 썼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저거하고. 그리고 저 안에는 철근이 없어요. H빔도 없어요. 저거 세워놓고 그냥 레미콘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그 브라켓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한 층, 저기 한 층, 2개 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사무 3동 쪽에 그 큰 화물 트레일러가 이렇게 대기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전화 딱 하면 얘가 가고 얘가 순서 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서 올리고 내려서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현장 이 45번 도로에 보면 어떤 데는 막 한 7, 8대씩 쫙 서 있죠. 네. 그게 흔히 볼 수 없어요. 흔히 볼 수 없는데 네. 이거 제 블랙박스에 딱 찍혀가지고 네. 약간 흐리지만은 찍은 겁니다. 좀 위험하긴 한데요. 아, 거기는 노견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그냥 구조물을 다 넣는 거죠. 네. 그 현장에다 딱 갖다 놓고 그냥 레미콘만 부어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사무 3동 이제 표지판인데 맨 밑에 보면 그 SRC 구조라 그랬어요. SRC 구조. 예, SRC 구조인데 저 위에 있는 저 구조물이 SRC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동생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만 저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올려놓은 게 맞습니다. 네. 예. 아, 요거는 어디냐면 이제 사무 3동을 좀 보려고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저 앞에 이제 오버브리지고 기술인들이 쓰는 거고 이게 삼성로입니다. 저기가 안 된가 보네. 잘라버리겠다. 네. 이거는 다시 보시는 걸로 예, 들어왔어. 동측 동영상을 이제 예, 동측을 찍었죠. 저 하얗게 보는 게 이제 아이파크죠. 이것도 그렇네. 제 소장님 그 유튜브 링크, 블로그 링크 밑에 걸어놓을 테니까 예. 거기서 확인하시는 걸로 한 번씩 이렇게 오류가 나더라고요. 예. 밑에 한번 또 보시죠. 네. 자, 이 배치도인데요. 배치도는 우리가 늘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4기는 페이지 1, 2, 3, 4가 이달부터 시작해서 네. 다음 달까지 해서 정상화가 될 것 같고요. 페이지 4는 이제 그 골조 공사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게 보면은 6, 7, 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4기는 다 들어갈 것 같고 6, 7, 8 사이에 5기까지도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던 것처럼 이정 회장이 반도체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투자를 늦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평택 캠퍼스는 이미 준비가 다 된 거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평택 캠퍼스에 대한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어요. 두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이제 토마토 뉴스에서는 예.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4기와 5기가 이제 6월에 공사를 뭐 재개한다. 예.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냈고요. 또 모 언론사에서는 평택 캠퍼스에서 제7의 공장이 공장, 예.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로. 그 뭐 7기뿐만 아니고 네. 8기, 뭐 10기, 네. 12기까지 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네. 뭐 다 잘못된 거고, 네. 7이라 그러면 저 네. 고덕 R&D 테크노밸리 저 6만 평 부지에 패키징 공장이 7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네. 추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추론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저희가 뭐 6기까지는 이제 확정인데, 뭐 7기, 8기는 그러면 5기, 6기를 이제 예. 용적률이 사용되면서 그 위로 높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 7기, 8기라고 한다. 그럴 이런 수도 뭐 있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예. 나왔었는데, 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6기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예. R&D 테크노밸리가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삼성에서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뭐 제7의 공장, 뭐 패키징이 됐든 어떤 형태가 예, 됐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다가 아니고 높다고 보는 게 저는 높다. 맞을 것 같습니다. 높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또 다양하고 정말 좋은 소식을 저희 소장님과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오랜만에 또 반도체 예, HBM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할 겁니다. HBM 얘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HBM 하면은 요즘엔 언론에서도 예. 삼성 vs SK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예. 그 얘기가 정말 도배를 해요. 우리 예. 경제 뉴스를 보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그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